안녕하세요. 오늘 경인일주 해볼게요. 경인. 위에는 금이고 아래는 목이에요. 금은 가을이죠. 목은 봄이에요. 봄이라도 아직 한기가 도는 이 노래 추울 때.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차가운 사주예요. 밑에 지장간에는 무병갑을 깔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갑은 편재예요. 인에 록을 깔았죠. 걸록이에요. 을은 왕이에요. 병은 편관이죠. 편관 병인 장생이네요. 그럼 음생양사로 양생음사로 유는 인의 사지예요. 화투동법으로 무도 무인생지죠. 기는 사지고요. 비겁 절지죠. 아니 절지. 그 다음에 태지예요. 식상 식신이죠. 임은 이민. 여기에서 병지하고 욕지예요. 병지라는 거는 역마죠. 욕지 목욕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병 여기에서 절이에요. 절 절이라는 거는 겁살을 나타내죠. 겁살이고요. 이거는 경은 하늘에 떠 있는 달, 쉽게 얘기해서 달이라고 하고 우박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번에도 경 무슨 일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음중양이라는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까지는 양이고 여기까지는 음인데 그 중에서도 양음이기 때문에 음중의 양이다. 여기서 관련된 거 해볼게요. 음중양이고요. 경은 하늘의 달이라고도 하고 우박설이라고도 해요. 경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갑을 병정 여기까지는 흐드러지게 이제 꽃피고 열매가 이제 신월에 따닥따닥 열리죠. 그 열리는 걸 이제 그만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확산을. 왜 열매를 맺고 씨를 맺어서 다음에 또 다시 퍼뜨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월에서 6월로 가면서 숙성하면서 여기를 단단하게 수렴작용을 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이게 압축, 응축 이렇게 딱 그게 금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숙살직이라고 해요. 압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일관들이 어쩌면 이렇게 꽉 압축하고 통제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사람 경의 남자로 본다면 경의 을이 정제란 말이에요. 이 갑은 갑경충하니까 만만치 않고 잘난 여자들은 만만치 않고 을경 내 부인은 어쩌면은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꽉 통제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는 인목의 어린 호랑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큰 바위의 호랑이라고도 하고 뭐 칼 맞은 호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도끼잖아요. 금 도끼로 베는 잎목은 또 나무니까 어린 나무 아주 어쨌든 도끼로 나무를 베는 모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금목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금극목하죠. 이렇게 막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일주는 일단 호랑이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인일주 자체가 호랑이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호랑이라는 숫자가 38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부인, 내 남편이 호랑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경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숙살지기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거잖아요. 활짝 핀 그 열매와 잎사귀들을 다 우수수 떨어뜨리고 뭔가 모양을 완전히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 바꾸는 걸로 얘기해서 변화와 변혁의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변혁. 여기에서 바꿀갱.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글씨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금은 변혁의 기상도 있어요. 뭔가를 압박하고 통제하고 확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경인일주는 과연 이 인목을 어떻게 쓰느냐. 인목 속에 편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편인이에요? 편관이에요? 편제예요. 전부 다 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남다른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재생관을 했네요. 그러면서 또 재극인을 했어요. 이 내부 안에 다 양기운들만 있네요. 수기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여자로 본다면 재생관이라는 거는 내가 남자를 막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출세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의 남자들은 그 편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뭔가 스릴 있고 익사이팅한 거예요. 남달라요. 막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 아니면은 스릴이 좋아하는 것들, 막 군인, 경찰, 이렇게 막 파워가 센 것들, 카리스마 있는 것들, 그 정관에 바르고 고지식하고 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게 아니고, 편관이라는 거는 파워풀한 걸 좋아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때로는, 강한 여자들이 이런 편관의 남자한테 끌리지만, 이 편관의 남자라는 거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같이 못 살거나 아, 떨어져 살아야 된다거나 사랑을 못 주거나 돈을 안 주거나 폭력적이거나 뭐 그냥 그런 애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호랑이 같은 남편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어린애같이 조용히 있다가 한 번 화나면은 손톱 발톱 다 세우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그러면 이 경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 화나면. 경이라는 거는 참 내부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도끼 같은 무서운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편인이라는 거는 재극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편인을 보면은 생하고 사가 있네요. 이때 또 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또 절로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주 오래된 공부는 못할 것 같다. 직장도 명예욕은 있지만 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이라는 거는 뭔가 어 다음 생애로 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초월한 사람,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이게 생각의 영역이지 몸을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목 때문에, 인목이라는 목기운이라는 거는 특히 또 편인, 뭐 눈치, 코치, 아이디어 이런 게 막 샘솟으니까 벌리긴 엄청 벌리죠. 하고 이 목이라는 거는 하룻밤만 지나면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만 많지 그 끝까지 실행하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절태, 비겁 관계도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러면은 이 경인일주한테 왕성한 거는 재성과, 이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는 뭐 멋내는 자식, 멀리 떨어져서 일찍 유학을 보내거나 멀리 보내는 자식, 남자 입장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재성이 로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희신이라면은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부인, 돈도 벌어다 주고. 그런데 이게 귀신이면은 이제 공처간 거죠. 경인일주 남자가 이 죄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제가 너무 왕해져 버리면은 죄다 신약돼 가지고 가난한 거예요. 그냥 남의 집 일해주는 사람들, 옛날 같은 머슴이죠. 그런데 이 경인일주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남의 밑에서 일하려고 하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경의 그 기운, 막 사람을 통제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기질을 집에서 호랑이처럼 할 게 아니라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경찰이 됐던 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간호사를 해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계통으로 간다거나 학생 유치원생을 가르친다거나 이러면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좀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해버리면은 자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오미공망이란 말이에요. 오미공망이라는 거는 인성과 관성이 공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급 없고 좀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을 다녀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 직장 저 직장 많이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내공타내간이라고 그런 약간 좀 갑자기 다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편제가 유흥성이고 사업성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했다가 그만두고 돈 벌어봐야겠다는 거. 뭐 치킨집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는데 오래 하기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그 돈 갖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명예욕도 있지만 너무나 성격이 급해요. 또 약간 좀 난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상대방한테는 집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통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태극기인 같은 게 있어요. 저는 태극기인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살이 들어올 때는 인신충, 인사형 뭐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조심해야겠죠. 왜 그러면 금극목이라는 거는 뭔가 쇠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사고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극기인도 있고 그렇지만 워낙에 제다신약이라 이 절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라리 돈 잘 버는 부인 옆에서 공처가처럼 조용히 살아도 좋은 사람. 이게 인이 희신이라면 이 일주로는 전체 사주가 중요하지 일주로는 하나 가지고 상담을 하고 남의 사주를 봐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예전에는 일주론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연 이게 희신인가 기신인가를 일단은 보려면은 전체 사주 팔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인목 제다신약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 편관이 투출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나 강한 남편한테 힘들게 사느냐 편관이 너무 강해서 아니면은 이제 남자 같으면은 편관이 위로 탁 올라갔다. 아, 이 사람은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고 출세하겠네요. 일단은 뭐 그런 거죠. 왜냐면 그리고 이런 인성이고 편인이고 편관이 장생지를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남복이 멋있죠. 그렇지만 모든 게 절에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둬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은 정년퇴직까지 다니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그냥
부인 이름으로 조그맣게 뭐 하나 해주던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주식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있는 그 돈에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인유 원진도 있네요. 원진. 그리고 탕화살이 있어요. 추기노가 탕화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경이라는 게, 이게 정이 있으면은 재련돼서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화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좋게 있으면은 이거는 좋은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주니까, 쇳덩어리를. 하지만 녹는다는 거죠. 화기가 너무 강하면. 그거는 마치 미치는 거예요. 그 이칼루스라고, 이 점성술에서도 그 정갈자리하고 이렇게 사자자리에서 이렇게 가는 그 테마가, 그런 테마 글로 갈 때는 이렇게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불에, 뜨거운 태양불에.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만큼 태양이라는 건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심하면은 녹는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화의 기운도 살펴봐야 되고 재의 상태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인일주 보실 때는. 그래서 그 경인일주가 재관인도 되어 있고 편인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어? 편관이기 때문에 스케일도 있고 기분파고 편제라 막 이래서 밖에 나가서 멋있겠죠. 하지만 잘못됐다가는 외아내빈이 된다는 거죠. 제 자신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안방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고 돈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절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정신을 쓰는 일로 하고 그냥 무리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바쁜,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술충미를 깔면서 뭐 갑진일주라든가 뭐 무진 뭐 이렇게 백호살을 놓아서 그 죄를 깔고 있어서 부자 된 사람들은 정신없게 돈 버는 거예요. 편하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절지들은. 절태지들은. 무슨 말이신지 제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경인일주 여자들을 저희 손님도 많이 와요. 그러면 보면은 이상하게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쇼핑몰, 뭐 옷 쇼핑몰이고, 그거를 요즘 한 28살인데도, 한 30에서 그 나이 때에도 이 쇼핑몰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손님은 아예 망했어요. 그런 한 5명이 오면은 거의 3명은 망했고, 1명은 하려고 그러고, 1명은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을 깔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마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이라는 건 신통력의 글씨라 무서운 평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남달라요. 커요. 그렇지만 조금 그 끝까지 좀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조금 약해요. 뭐 하시겠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이나 장사나 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5년 이상은 운이 좋아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재운으로 흐르던가 식상운으로 흐르던가 뭔가 운이 받쳐줘야지. 5년 동안이던 10년 동안의 운이 좋아야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는 거지. 뭐 관운이라든가 이럴 때는 손님은 많을지는 몰라도 힘들다는 거죠. 몸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경인일주는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살리는 카리스마 있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군인 같은 것도 오래만 있으면은 뭐 아래에서, 나라에서 월급 줘, 아래 군인들이 자기 말에 꼼짝 못해. 아주 좋은 거죠. 이 경일주들한테는. 그러면 이걸로 하고요. 택정캐를, 여기에다는 택정캐를 했더라고요. 택천쾌라고도 하고 괴라고도 하는데, 택, 왜 이렇게 한문을 이쁘게 못 쓰는지. 택정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또? 아, 이게 아닌데. 쾌, 이렇게 해서 택정쾌. 하늘이, 아이고, 하늘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게 택정캐거든요. 이거 하늘이 아래로 내려갔고 위에가 택이에요. 연못이죠. 소녀. 택정캐. 그러니까 연못은 이 소녀라고도 하고 연못이라고도 하죠. 이러면은 건삼년, 그 다음에 태상절, 끝에가 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못이란 말이에요. 연못이 하늘 위에, 땅에 있어야 되는 연못이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곧 넘쳐 흘러서 위태로운 지경. 뭐 이걸 어떤 선생님은 나라에서 주는 뭐 그 녹봉, 월급이란 소리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쾌라는 거는 결정할 쾌예요. 결론, 결정하다. 결단의 쾌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음이 하나고 양이 지금 5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게 지뢰복에서 우리가 그 쥐, 아니야, 뢰, 이렇게 해서 쥐뢰복이라고 그 땅 밑에 번개가, 우레가 올라온 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차 올라온 거예요. 어? 택정캐라는 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쟁 중인 걸로도 볼 수 있고, 뭐 한 여자의 여러 남자를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아, 그러면 그 선생님, 제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본다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는 항상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이고, 여기는 그 원로급. 근데 원로급이 여자라고, 여왕이라고 해야 되나? 여왕이라고 할게요. 여왕이에요. 여왕인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이건 제 식대로 해볼게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왕이고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이제 밑에 있는 그, 그 신화인데 높은 신화죠. 높은 귀족 신화. 높은 신화. 여기도 신화예요. 이제 여기는 지방 관리 정도. 지방 관리 신화. 여기는 이제 시민, 백성. 이렇게 됐는데 이 여왕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올라오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적폐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얘 사람들이 이거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힘이 없으니까 이제 불끈불끈만 하고 막 발을 들었다 내렸다 불끈불끈하고,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그래도 우리게 주역에서 항상 양은 선량한 사람들, 음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양은 그 양심적인 사람들, 음은 나쁜 그 몰아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지금 힘을 합쳐서 여기를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참고 있는 거겠죠.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 3호 같은 경우 3구죠. 93에서는 여기를 장비처럼, 삼국지, 제가 삼국지를 엄청 좋아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장비, 적파, 그 뭐지 어디지, 그 삼판교인가, 다 잊어버렸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막 수염 달려서 그냥 관우 같으면은 가만히 있어봐, 들어봐 하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형님 뭘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가면 되지. 막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갔다가는 이제 비를 맞고 안감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독행우라고 이제 비봐진 거. 그리고 여기 사후 요로 구사 같은 경우에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왕이 있는데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왕은 또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비라고 하거든요. 서로 여기에서는 또 여왕하고 여왕인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이든 여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정도 되겠죠. 이런 인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빨리 결정해서 이걸 쳐내야 된다. 결국에는 이 여왕은 없어지는 거예요. 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도 봐요. 요즘에 돈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은 사람, 막 여기서도 돈 달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돈 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소리도 있어요. 솔직하게 호소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여왕은 호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말하는 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군자 쾌쾌라는 소리도 나오고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여기서 좀 나온 말은, 좋은 말은 건희천에서 나왔던 말인데, 종일건건, 요것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중건천에서 나온 건데, 종일건건, 석척, 약여무구. 이거는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중건천에서. 이거는 뭐냐면, 군자가 종일토록 애쓰며 저녁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기에 위태롭지만 잘못이 없다. 자신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이 소리거든요. 종일 건
종일건건, 종일건건 석척약. 석 밤이라 저녁이라는 소리죠. 석척 약이 이렇게 쓰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려무구, 려무구 글씨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만자를 쓰거든요. 려 무자는 이렇게 써서 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한문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 종일건건 서척약 려무구라는 거는 이 말은 알아두시면 재밌고 좋아요. 언젠가는. 이거는 뭐냐면 군자가 종일토록 애쓰며 저녁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자신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구호에 그 군주가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 하기는 하되 그것이 그 사리에 너 중행무구라고, 중행무구, 이건 무슨 소리냐면 중도를 행하면은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정도를 지켜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랫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 위에 이제 적폐들의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법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택정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 음은 어차피 나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가 나왔다. 이 카드에서 이 쾌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양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니까 음은 사라질 것이다. 뭐 양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거 버리고, 만약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은 진실로 호소해라. 그게 상육에서 해줘야 되는 소리예요. 맨 꼭대기 상육에서 이제 없어지긴 없어지지만,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로 호소해서 이 무서운 양들을 어떻게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된다. 그 소리겠죠. 그러면 이걸로 경일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